우리나라 국채가 꽤 많아요. 자, 국채를 3%에 이자 줄게, 국채 사가 하면 누군가 사가. 그럼 바보 아니에요? 자, 바보죠. 자, 여러분들이 봐도 똑같은 국채를 투자를 하면 안전하고 수익이 더 높은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이게 당연하죠. 근데 한국 국채가 팔려요. 누가 사갈까요? 자, 뻔히 한국 국채 사면 이게 손실이야. 한국 국채에서 사면 3%의 그 국채를 사면. 근데 사가요. 누가 사갈까요? 자, 눈치 빠르시는 네, 국민연금이라고. 자, 국민연금이 대부분 사요. 왜? 국가의 시책 사업을 해서 국민연금을 갖다가 희생을 시켜요. 왜 국민연금이 호구연금이라고 하지? 자, 이걸 따박따박 하나 해드려요. 국민연금도 이게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가 빚이 많아요. 그럼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국채를 사갔다는 거예요. 자, 그걸 누가 사갔나요? 자, 국제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채를 쳐다도 안 봐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신용도는 굉장히 낮은데 이자를 조금 줘.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안 사요. 좀 잠깐 환치기로 해가지고 환율 수익을 보려고 하는 동안에 가만히 놔두면 수익이 안 나니까 그때 대한민국 국채를 사놓는 애들만 좀 사놔. 환율이 우리나라가 쌀 때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냥 이게 가만히 놔두면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 주식은 위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저희 대한민국 국채를 잠깐 사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대한민국 국채를 팔고 빠져나가요. 대한민국에 돈을 놓고 있는 동안 이게 환율 투기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동안 그냥 대한민국 국채를 사놔. 그러면 이게 3% 이자라도 받아놓을 거예요. 이런 돈들은 들어와요. 이제 투기성 자본이죠. 환율 투기성 자본들이 잠깐 샀다가 팔아. 요런 거는 사, 얘네들. 요런 돈들이야, 대부분. 외국인 난 거는. 그리고 나중에 환율의 차익이 이제 우리나라 거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국채를 팔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환율 차익을 먹고 빠져나가요. 이런 애들은 사. 근데 어떻게 해요? 장기적인 대한민국 국채를 투자하는 애들은 없어요. 네. 자,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굉장히 불안정한 국가인데 어떻게 해요? 이자를 조금 줘. 어떤 바보가 투자를 해? 안 해. 그 누구도 투자를 안 해. 근데 우리나라에 어때요? 국가의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부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싼 이자에 발행한 걸 누군가 다 사갔다는 거예요. 누가 사갔는가요? 국민연금이 사간 거예요. 예전에 공무원 연금 쪽에서도 이게 개혁을 안 한 게 이게 좀 정치적이고 약간 저건데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 같이 합병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공무원 연금 쪽에서 알아. 나중에 국가 시책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다 이렇게 국채를 사는데 대한민국 국채를 사는데 그 돈을 때려 박으면 어떻게 해요? 손실을 나는 거예요. 자, 국채가 3%야, 국채가. 근데 인플레이션이 6%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매해 3%의 손실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으로 해가지고 국채를 산다는 거 어떻게 해요? 매해 3%씩 어떻게 손실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호구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이 국채를 갖다가 3%대 이자로 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매해마다 3%씩 어떻게 해요? 손실을 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로또 복권보다도 더 가능성이 희박해요. 단언코 제가 얘기해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확률보다 더 희박해요. 자, 왜 그거를 설명을 드려요? 사회적인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국가 시책 사업을 하면 국채를 갖다가 사요. 손실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채가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부채를 폈는데 그러면 그거 다 국민연금이 그걸 소화를 못해요. 좀 이런 말은 저거 하는데 지금 이게 제가 예전에 다 작업을 다 해놨어요. 자, 이거 제가 근데 우리나라가 국채가 이게 빚이 겁나요. 근데 이자가 3%대밖에 안 돼. 엄청 싸요. 근데 이 국채를 누가 사줬냐? 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지금 부채를 안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국채를 누가 사줬나?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다는 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상품이에요. 그럼 그 누구도 안 사요. 자, 이게 누가 사냐? 이게 제가 작업을 해놨어. 좀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몰라서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유지가 되는 게 지금 이게 제가 다 밑작업을 다 해놔서 그래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밑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어요. 자, 그럼 국채를 누군가 그걸 사줬어야 돼. 자, 그걸 누가 사줬냐? 국민연금이야! 국민연금은 요만큼밖에 안 돼. 한계가 있어. 대한민국 국채 많이 안 샀어. 조금밖에 안 샀어. 자, 대한민국 국채를 다 누가 샀나요? 명동 사람들이 다 샀어요. 명동에 있는 저기 어르신들이 다 샀어. 그래 제가 좀 명동 어르신한테 감사하다고 많이 해요. 당신들이 대한민국 살렸다고 제가 이제 많이 저기를 해요. 아니 걔네들 사채업자니까 저기 채권 투자해서 수익 내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국채를 사는다는 거는 마이너스 상품이에요. 그러면 저기 그 명동의 사채업자들이 그 업자들이 그걸 모를까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요. 대한민국 국채를 사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마이너스 상품이란 거. 그럼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채를 안 사요.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제가 밑작업을 다 해놔요. 그걸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저 부채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자율이 이제 많이 내려갔어. 부채도. 그럼 어떻게 하냐?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국책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자본이 들어와요. 채권을 발행하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부담이 없어요. 이자가 싸니까. 그 이자는 어떻게 해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자가 지급이 돼요. 근데 이자가 3%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 누구도 투자를 안 해요.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홍익 사업을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 돈이 없어, 대한민국이. 그럼 어떻게 국채를 발행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큰 무리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국채 이자율이 싸야 돼. 근데 이걸 그 누구도 안 먹어. 자, 이걸 갖다 누가 다 소화시켜주냐? 명동에 있는 큰 어르신들이 다 그걸 사줘요, 이걸. 이제 이걸 갖다 어떻게 국가 시책 사업을 해요. 이거를 해서. 이제 이게 막 이자를 높게 치면 어떻게 해요? 다 국민 세금으로 때려 박아서 그 이자를 넣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미국보다 최소한 이런 분들 미국보다 이자가 2배는 높아야 사람들이 사요. 국제 시장에서. 국제 채권 시장에서 하려면 미국의 채권 금리보다 2배 높게 줘야 사가요. 시장 원리로 가게 되면. 그럼 현재 미국이 5%죠. 그럼 10% 정도는 줘야 돼. 그래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채권 거래가 성립이 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공식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미국의 미국의 국채 이자에 어떻게 2배는 줘야 이게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거래가 일어나요. 누구도 안 사. 그럼 어때? 지금 미국이 5%면 10%짜리는 줘야 돼. 안 사. 그 정도는 줘야 사가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채를. 그러면 3%안 사가요. 미친 거지. 아니, 일본은 0%대던데 사간대. 일본의 특수성이거든. 일본의 그 특수성을 설명을 해야 돼. 일본의 굉장히 특수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설명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럼 일본은 왜 0%대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일본만의 그 특수적인 성향이 있어. 특수한 그 경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금리를 올리면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일본의 그 상황이 그래. 그래서 얘네들은 금리를 못 올려요.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일본은 완전 시체 경제라 한 이유가 저게 완전히 자본주의의 기본 지수에서 이미 이탈을 해버렸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이상한 경제예요. 그래서 그 0%대의 금리가 하는 게 여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따로 가냐. 일단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3%의 이자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국제시장에서 통용이 안 돼. 그럼 누군가 이걸 통이 안 돼. 그 어마어마한 저기 대한민국 국가가 부채를 졌다는 건 국채를 발행을 많이 했다는 거야. 누군가 사줬다는 거야. 그게 뭐냐? 명동 큰 놈들이 다 사줬어요. 이 양반도 알아. 대한민국 국채를 사면 손실이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제 홍익 사업을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저기 돈이 필요해. 지금 제가 지금 만경 프로젝트 해가지고 만경 국제도시 프로젝트로 하는데 이 만경이라는 이 도시를 세우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요. 이제 국가 예산이 필요해 쉽게 말해서. 근데 세금으로 그걸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 세금은 이미 다 국방부, 국방비, 뭐 교육부 뭐 여기에 이미 다 짜여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천문학적 만경 시티 여기를 갖다가 하려면 어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금으로는 어린 택도 없어요. 세금으로는 어떻게 만경 시티를 갖다가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없어. 세금 거둔 거는 어떻게 해요? 천문학적인 돈. 뭘로 해야 돼요? 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금이 많이 안 빨려들게 싼 이자로 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싼 이자로 국채를 발행하면 그 누구도 안 사가요. 자, 앞으로 제가 시티 프로젝트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돈이 이게 필요해요. 근데 세금으로는 어린 탭 반푼도 없어요. 이미 세금은 뭐 국방부, 교육부 뭐 해가지고 여러 부에 이미 다 짜여져 있어. 뭐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 똑같아. 다 빡빡하게 짜여 있어. 그럼 그게 작년도 하던 게 올해도 비슷하게 들어가고 올해 들어간 게 내년도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천문학적인 이 만경 시티 수도를 갖다가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국채밖에 없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해야 돼요. 근데 국채를 조달하는데 이자가 세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국민들 세금으로 다 그걸 꼬라 박아야 돼, 이자를.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재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싼 이자로 해서 어떻게 해요? 대규모 자금을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국책 사업에 이게 이제 만경 그 수도를 갖다 건설을 해야 돼. 자, 그걸 갖다가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국채를 누군가 이 싼 이자의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돼. 그래야 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누가 지금 다 지금도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늘어나요. 왜 국가 부채가 늘어나냐? 이제 국가 시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경 시티 프로젝트만 아니고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 돈이. 자, 그 돈을, 국채를 그러면 발행을 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제시장에서 그 누구도 안 사죠. 누군가 사줘야 돼. 명동 큰 손들이 그거 사주고 있어요. 그냥 손실을 볼 줄 알고 사고 있어요. 제가 명동 큰 손들을 좀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 좀 죽기 전에 좀 좋은 일 좀 하시고 가시라고 이게 좀 설득 작업을 해가지고 계속 그게 언제 때부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3년 차가 됐을 때부터 그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이 들어가죠. 계속 그걸 다 누가 사느냐? 명동 큰 손들이 다 사다. 명동 콘선들은 대한민국이 이게 이제 망하면 그 돈 원금도 뛸 생각으로 질려져요. 대한민국은 언제 모라토리엄 서고 화폐 개혁을 하면 다 그걸 뛸 수가 있어요. 명동 큰 어르신들 어때요? 그거 갖다 어떻게 해요? 다 그 원금까지 뛸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빌려줬어요. 이자도 안 그래도 주똥만큼 주는데 원금을 뛸 각오로 대한민국 국가에다가 이걸 빌려줬어요. 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게 현재 돌아가는 걸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좀 아나무인하고 이게 진짜 원숭이 이거 조삼모사도 아니고 대중들이 진짜 너무 이게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대중들은 개돼지라고. 그때 이제 개돼지라는 소리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라는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득권층 중에서 자기의 것을 다 내놓는 양반들이 있어. 감사할 줄 좀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매일마다 이게 씨발 돈 있는 사람들 쟤도 더 안 풀어가지고 나쁜 새끼들 막 삿대질 하고 있어. 어디서 하고 이게 서울 노숙자가 가면 노숙자 애들 가면 삿대질 매일마다 해. 저 새끼가 이게 저 돈 많은 새끼들 다 나쁜 놈의 새끼들하고 다 사기꾼 새끼들하고요. 지금 천문학적인 지금 이건우 회장보다도 이게 부자들이 많아고요. 지금 이 양반들이 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이게 부채를 사고 있어요. 대한민국 부채를 산다는 건 어때요? 뛸 각오로 어떻게요? 대한민국에다 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요? 이게 삿대질 하면 참 이게 진짜 국민이지만 개돼지라는 소리 들을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돼지 소리를 이제 좀 안 듣게 하기 위해서